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와 결탁한 인물이며 친일 인사인 백선엽 장군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야 하고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민족 반역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나무인식의 거친 언행으로 공정한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 되자 추미애가 문재인의 최순실, 추순실이 등장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최근 대규모 호남 지역 수해 자원봉사에 나서고 5.18 묘역을 찬배하기로 하자 지지율 상승이 단순히 반사이익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톡 시작합니다. 어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였죠.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부동산 폭등에 지쳐있는 국민들의 복장을 또 한 번 터지게 했습니다. 김원웅 회장이 이야기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은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최근 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 장군을 지칭하는 듯합니다. 친일 인사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70년 넘게 광복 이후 우리를 괴롭혀온 친일 논쟁 또 불을 지핀 셈입니다. 김원웅이 어떤 사람이냐?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당, 이어서 민주당, 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화려하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정계를 은퇴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광복회장에 선임된 인물입니다. 역사적 공과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다시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반역자니 묘를 파내느니 이런 거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꺼져버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좀 세워보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문제는 정치적인 겁니다. 친일 프레임, 토착 왜구 프레임을 다시 시도를 해서 최근 수세에 몰려있는 문재인 정부에 나름대로는 도움을 줘보자 이런 계산이겠죠. 하지만 김 회장의 이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먼저 애국가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부로 추앙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김구 선생마저도 당시에 논란이 되자 독립운동 때 수없이 불렀던 노래니 문제없다고 정리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가장 강경한 정책을 편 대통령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영웅으로 이미 과보다 공이 훨씬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죠. 특히 코로나 사태, 경제 어려움, 부동산 폭등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적 친일 논쟁을 다시 꺼낸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보다는 짜증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다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순실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을 빗대서 하는 말인데요. 지난 10일 데이터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러나야 될 강요 조사를 했죠. 1위로 추미애 장관이 꼽혔는데 32.7%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위를 차지했는데 19.3%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미애가 문재인 정부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미애는 또 그동안 3번씩이나 청와대 탄핵 청원이 올라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수준이죠.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추미애가 검찰개혁이라고 쓰면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죽이기라는 거 읽는 게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문제는 또 추미애가 아나무인식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설 쓰시네.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라.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한 답변입니다. 이게 한 나라의 장관이 입에 올릴 말인지 참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5선을 지냈고 민주당 당대표도 지냈습니다. 또 지난 13일 리얼미터 조사죠.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죽이기로 변질됐다가 52%, 개혁이 그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가 32%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 죽이기로 변질됐다는 거죠. 여기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한편엔 현 정부의 약점을 쥐고 또 한편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수사에 앙심을 품고 월권을 행사하며 거친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추순실이 문재인 정권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다음, 통합당이 최근 수해를 입은 지역,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호남의 남원 지역을 300명 대규모로 방문을 해서 좀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통합당이 또 오는 18일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역을 참배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탄핵 사태에 대한 사죄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 이후에 제 기억으로 통합당이 호남을 제대로 챙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이번엔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합당이 호남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호남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역별, 계층별로 편가르게 하는 정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정당보다는 훨씬 품위 있고 신뢰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호남을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 호남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호남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아픈 손가락인 호남의 정성을 기울여야 편가르게 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호남도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몰표를 주는 경향, 또 지지율이 쏠리는 경향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적 이익이나 고충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안철수 정당이 광주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를 싹쓸이한 점에서나 그동안 여론조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통합당이 새삼스레 호남을 챙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수권정당, 전국정당이면 호남을 방문하고 호남에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통합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청에 대해서도 통합당이 보여주는 정책적인 폭, 넓이를 보여주고 평소에도 설득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통합당의 호남 방문, 또 호남을 배려한 정책 개발, 또 과거 5.18 폐회에 대한 사과, 모두 그 진정성, 그 지속성에 대해서 비단 호남인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톡 마칩니다.